얼마가 될 거냐면 알파라는 AN의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인 베타를 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아, 계산 방법은 동일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성질이에요. 근데 증명이 없어. 우리 수준에서 증명 못하냐. 알겠죠? 그러니까 미적분 원에서요 증명 못하는 게 2개 정도 있는데 이거랑 함수의 극한 성질이에요. 이건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증명이 없어요. 증명하려면 대학교 사업을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다 해요. 그러면 문제를 여기서 못 내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성질을 잘 이해했냐를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너는 수렴하는 수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건데 뭐냐면 나눗셈 할 때 있잖아요. 나눗셈 할 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눗셈을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빨간색으로 쓴 2개예요. 그래서 얘는 진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알겠지? 진위 문제가 참거짓. 참거짓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성질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할 것이고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정말 이렇게 성질을 통해서 내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건 나는 얘를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그냥 저기에 있는 수열 대신에 숫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는 대입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이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문제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14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으로 가더라. 근데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극한값이 잘못됐다. 마이너스 an에 플러스 2라는 극한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해볼까요? 봐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여기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수렴하냐 이거야. 한다는 거야. 2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수열처럼 바라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5만 계속 써도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도 수열이에요. 그렇지? 그럼 2라는 수열도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잖아. 그러면 더하고 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하고요. 2하고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 마이너스 an 플러스 2는 새로운 수열이잖아. 그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이 그냥 계산돼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냐면 0으로요. 근데 뭐 한 거밖에 없어요. an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거밖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조건은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전제 조건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도 완전 이제 초등학생 문제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4 곱하기 an에 마이너스 3 곱하기 bn이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 얘기도 아닌 게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 4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는 8 플러스 9죠. 그래서 답이 17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암산해도 되겠다. 야, 2번, 3번 보세요. 2 곱하기 an,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걔의 극한값이 얼마냐? 얼마긴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쫄 것도 없어. 그지? 그럼 그 밑에 4번도 봐봐. 걔는 뭐라고 써있냐면 3bn분의 2an이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잖아요. 맞아요, 내 말?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15번이죠? 풀어봐요, 빨리. 예, 풀어보세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 얘기 16번부터 또 한번 해봅시다. 그냥 빨리 하시면 돼요. 그냥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답이 맞으니까.
있어요. 그냥 다 불러줄게요.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3-4알파고요. 두 번째 거 2알파 더하기 4베타고요. 5알파 제곱 베타 4제곱이고 베타 제곱 분의 2알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지?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죠? 이거 틀면 큰일 납니다. 됐지? 넘어갈게요. 그럼 그 밑에 거는 뭐냐? 그 밑에 거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봐봐. 뭐냐면 16번인데 자, 16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에 2하고 n분의 3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예요. 그지? 아까 많이 풀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아까 어떻게 설명했죠? 얘가 정근선이 2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창이 3이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y는 그려놓고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것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만 놓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해돼? 계속 정근선이 얼마에? y는 2에 가까워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2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세련되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뭐냐면 수열 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열이 2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수열은 2로 수렴하고 뒤에 있는 n분의 3은 얼마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0과 같은 계산을 통해서 답이 2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돼요 이게? 이렇게 풀자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유량수를 그릴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되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성질이 중요해.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7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냐면 17번은 그냥 말로 할게. n분의 2 마이너스 a n 제곱분의 1이야. 0으로 수렴하는 거 2개야. 답은 0이야. 0 팩 0이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계산이 다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8, 19번도 해보면 답 구할 수 있겠죠? 한번 빨리 구해봐요. 그리고 나서 B단계로 갑시다. 별로 안 어렵죠? 자, 이제 B단계로 가면 그래도 안 어려워요. 자, 답 맞춘 다음에 갑시다. 자, 빨리 풀어보시고 답을 내보면 17번은 0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은 앞에 있는 괄호는 1로 뒤에 있는 가로는 3으로 수렴하니까 1 곱하기 3이라 답이 3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야. 네 번째 거는 분모는 1 빼기 0이고요. 분자는 1 플러스 0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얼마예요? 1이에요.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넘어갈게요. B단계로 가봐요.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B단계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자, 그것도 한번 해볼 건데 B단계에 가보시면 40번이에요. 40번. 자, 40번 문제인데 자, 40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40번 문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그래서 일반항을 뒤에 있는 거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일반항은 이렇게 써있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5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써있죠. 지금 내가 푸는 거는 얘가 수렴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얘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보면 알잖아. 5분의 1이었다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 5분의 1이었다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 이렇게 계속 뭐 해요? 발산하죠. 그죠? 수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진동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번이에요. 2번 2번인데 이번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은 5분의 4예요. 규칙성이 보여요? 두 가지 규칙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성은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숫자의 차이가 얼마씩 밖에 안 나요? 1밖에 안 나요. 분모가 하나 큽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반항으로 어떻게 써놨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분자는 n일 때 분모는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써놓은 게 지금 질문이에요. 됐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질문은 얘가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죠. 왜요? 왜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모양이 나와요?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하고 마이너스 1에 되게 가까운 값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보여요? 보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에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에요. 하나 더 해볼 건데 봐봐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3번은 봐봐 3번은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1이에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규칙성 보여요? 아직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몇 개 더 쓰면 보여요. 여긴 그 다음에 2분의 1이에요.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걸 헷갈리면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돼요. 뭐라고 쓴 거랑 똑같냐면 n이고요.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예요. 자 이렇게 써있죠. 그지? 이렇게 써있는데 그럼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생각해봐요 빨리.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이걸 보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플러스였다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지? 그럼 뭔가 얘가 진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동하는 느낌이 들어서 진동하니까 발산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계속 바뀐다는 것이 진동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다는 게 계속 진동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점 찍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0이라는 값이 있는데 처음엔 마이너스 2였다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였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 부호만 잠깐 없이 생각을 해보시면 n분의 2라는 값이기 때문에 n분의 2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는데 걔네들을 0에 한없이 가깝게 붙여보면서 부호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0의 진폭이 계속 작아지는 모양으로 0에 접근을 할 거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까워지고 있죠, 수열 자체는. 그쵸? 0에 부호가 바뀌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극한값은 0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그냥 계속 진동하는 거고 진동하는 거니까 발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40번 얘기야. 알겠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는요. 4번은요. 위에는 n 이렇게 커지는데 밑에는 루트 n 이렇게 커지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계산이 가능하니까 4번은 일반항만 쓸게요. 일반항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루트 2n분의 n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n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동일하죠. 그럼 어쨌거나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는 계속 커지죠. 루트 n이니까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죠?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케이스. 5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n분의 1이 일반항이에요. 얘가 일반항인데 로그는 이렇게 써있으면 불편하니까 얘를 n에 마이너스 1제곱처럼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간 다음에 로그 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로그에서 진수값이 계속 커지면 숫자도 같이 커지죠. 그럼 얘는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숫자는 계속 작아지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숫자가 계속 작아지니까 당연히 발산하는 게 맞죠. 됐죠? 예,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부호 바뀌는 게 진동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발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밑에 있는 문제들은 그닥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유형 2번인데 유형 2번은 아까 했던 거예요. 별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해보세요. 43번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43번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43번 대표형인데 한번 풀어봐요. 금방 풀려요. 자, 이건데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An도 Bn도. 그쵸? 그럼 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E도 수열이고 AN도 수열이고 BN도 수열이고 AN, BN 다 수열이고 E까지 다 수열인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수렴하는 수열들의 다 모임이야. 그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E도 수렴하고 AN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고 BN은 2로 수렴하니까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AN하고 BN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2를 곱해주고 더하기 2를 해줘요. 분모 0 안되니까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8 분자가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4 그래서 극한값을 2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수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렴한다는 보장만 있으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냥 숫자는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유형 3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하겠구나라고 느껴지면 되는데 뭐냐면 자 첫 번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an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알파예요. 자 이렇게 수렴했어요. 됐어요? 보고 있죠? 자 문제 그냥 틀려요. 그냥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나면 더 쉽게 풀리니까 확인만 한번 해보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an이 알파로 수렴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수렴할까요? 그리고 수렴하면 얼마로 수렴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열의 극한이 뭘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건데 수열의 극한은 방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그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n번장이 얼마인지도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러면 얘 봐봐. an이라는 수열하고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다르기는 해요. 그지? 만약에 자연수 얘가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었다고 치면 얘는 2, 3, 4, 5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하나씩 더 커요. 근데 문제는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번째 항부터 출발했다 치더라도 알파로 가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러므로 얘도 극한값이 당연히 알파일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극한값은 같을 거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드는 게 이거라고 다르겠냐라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n 플러스 2라고 다를 거냐라는 거야. 안 다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2n이라고 다를 거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생긴 수열들은 극한값이 다 동일할 거예요. 얘이면 얘이다요. 알겠지? 얘이면 얘이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여기 성립할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an인데 얘가 알파야. 됐죠? 그러면 맞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은 자, 이 말이 맞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나열했다는 거야, 수열을. an이라는 수열을 쭉 나열했는데 그 수열의 방향성은 알파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방향이야. 알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렇게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수열의 짝수 번째 항만 끄집어내서 얼마로 가까워지는지 보세요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홀수 번째 항만 끈에서 누구로 가까워지는지 보세요 이런 뜻이야. 근데 그냥 그 수열 안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걔네들도 다 알파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맞는 건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게. A에 2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2n-1이라는 수열도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수렴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됐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얘를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수열 an이 있는데 얘네들은 얘가 수렴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어요? 질문 이해돼요? 자,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해요. 홀수 번째 항으로만 만든 수열이 수렴을 해요. 됐죠? 그러면 그 수열을 합쳐서 원래 수열로 만들었을 때 걔도 수렴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치?
비슷한데 좀 달라요. 방향이 조금 바뀌었고요. 예, 극한값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명제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려요. 왜 틀리냐면 봐봐. 내가 짝수 번째 항은 1로 계속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고 홀수 번째 항은 0으로만 가는 수열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원래 A에는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면 0이었다, 1이었다, 0이었다, 1이었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는 게 맞죠? 내 말이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어놨더니 합쳐보니 얘는 진동해서 발산하는 모양이 되더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명제는 틀립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그게 어떤 특정 값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수렴해 라고 해서 꼭 둘이 같은 값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예, 말장난 같기는 한데 예,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반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까 틀렸습니다.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따지는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47번 같은 경우에는 풀어볼게요. 봐봐. 4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쓸 수는 맞는 얘기들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까지만 보고 한번 해볼게요. 봐봐. 47번인데 자 이거는 표시를 한번 해볼래요. 봐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 부분에 보면 47번에 초반에 보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말을요 문제에서 잘 안 써줘요. 이거 써주면 좀 쉬운 문제라는 뜻인데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써있으면 그 말을 이렇게 바로 바꾸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알파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말이 나올 때만 아 걔는 AN의 극한값을 내가 그냥 혼자 설정하면 돼. 알파야 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신호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특정값 알파로 수렴하는 수열인데 그때 너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때 분모는 AN의 마이너스 3이고요. 분자는 n 플러스 2번째에다가 더하기 3을 2배 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4더라. 그때 리미트 an 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지 네,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수렴해.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고 두 배는 얘도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수렴하는 수열들의 모임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 얘는 답이 2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3이고 얘를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2 알파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니까 답이 6알파는 10 얼마예요 이거? 9인가요? 예, 9다라고 나오니 알파는 6분의 9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은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야. 돼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아까 여기서 해버려서 지웠네. 아까 해버려서 여기는 AN의 극한값이나 n 플러스 2의 극한값이나 극한값은 동일할 거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은 동일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바로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49번 있거든요. 49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알겠죠? 이거 풀고 좀만 쉬었다 다시 하죠. 49번 거기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됐어요? 찾아쳐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체 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만 빼내서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죠? 짝수 번째 항만 빼내서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디귿부터 먼저 할게요. 디귿부터 먼저 하면 디귿에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en-1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체 수열에서 홀수 번째항만 빼내서 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짝수 번째항이 1로 수렴한다는 것만 알아요. 홀수 번째항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로 수렴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써본 거야. 얘는 전체 수열에서 짝수 번째항만 1로 간다는 얘기지. 그 수열 전체가 1로 간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항을 빼낸 극한값이 1이라는 얘기를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려요. 이해돼요? 그럼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기억 봐봐요. 그 위에 있는 기억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수렴하니라고 물어봤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맞겠어요? 당연히 틀리죠. 짝수 번째항이 1로 간다는 게 그 수열 전체를 바라봤을 때 1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안 되죠. 홀수 번째항이 1로 안 가면 걔는 진동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일단 틀려요. 이해되죠? 그럼 니은 볼까요? 니은 뭐 당연히 맞을 건데 얘가 물어보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4인이다. 자 이렇게 쓴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짝수 번째항이 있는데 그 짝수 번째항에서 다시 4의 배수만 또 끄집어내가지고 수렴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방향성이 1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1로 수렴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됐지?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야. 됐어요? 이해? 됐죠? 예. 샤워 좀 이따 다시 합시다. 한 5분? 10분? 예, 한 10분만 이따 다시 하죠. 네, 샤워 졸리네. 자, 좀 이따가 다시 합시다.